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말이죠. 낚시를 하는 분이 아닌데도 가까이 와서 말을 걸곤 하세요. 뭐 잡아요? 많이 잡았어요? 대부분 이런 대화는 웃음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뒤에서 조용히 인기척도 없이 쳐다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밤이라면 진짜 짜릿하죠. 어머 18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짜릿하니까. 이번 이야기는 붕어 촌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어 촌장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어 촌장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긴 말이죠. 국내 최대 붕어 낚시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도 유명한 곳인데요. 하나는 한방터로, 다른 하나는 귀신 본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게 2000년 초반이니까 그때도 이미 유명했어요. 한방터와 귀신 두 가지로. 한방터라는 건 조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거고, 귀신이 나온다는 건 그건 5자 이상급으로 올리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물론 저도 클럽에 글이 올라오거나 지인이 그런 말을 하면 그땐 콧방귀만 뀌었었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제가 직접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진 말이죠. 밀양 초동에 있고 수로라고도 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한텐 그래도 유명한 곳이라 당시에도 띄엄띄엄 낚시꾼들이 몇 있었거든요. 저도 그쯤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했는데 입질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친구는 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계속 앉아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지 주변 낚시꾼들 조과는 좀 어떤가 하고 한 바퀴 돈다고.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 계속 낚시를 이어갔고, 낚시꾼들도 여럿 있고 이런 곳에 귀신이라니, 그런 생각이 혼자 있으니까 클럽에 올라오던 그런 귀신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방터라더니 이게 한방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런 잡생각들이 들면서 진짜 재미없는 낚시도 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물고기 좀 잡았냐고. 낚시터에선 그냥 흔한 질문, 영광이네요 하면서 뒤를 슬쩍 봤거든요. 그때 자리가 뒤쪽으로 높이가 있는 턱이 있고 흙이 좀 질었는데 낚시한다고 앉으면 머리 높이에 있는 턱,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면 턱에 서 있는 사람 다리가 보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니까 휠체어 있죠? 휠체어 바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휠체어엔 영감님 한 분이 앉아 있었고, 영감님 여기 위험해요, 떨어지면 어쩌시려고,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부근이 땅도 진흙이라 질퍽거리고 미끄럽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몸을 돌려서 일으키려는데 영감님 괜찮다고 많이 잡으라고 그러면서 휠체어를 돌려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자리 잡고 앉았는데요. 바로 잠시 뒤에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깡이더라고. 그런데 누구랑 얘기한 거냐고. 그래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어떤 영감님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는 좀 잡았냐고 물어보는데, 거기 높이도 있는데다 살짝 경사도 있고 질퍽거리고 미끄러워서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친구 말이, 영감님? 휠체어? 그래? 그러더니 뭔가 확인하려는 듯 제 뒤쪽으로 슬쩍 움직여요. 그리고 주변을 살피듯 둘러보고 하는 말이, 휠체어를 탄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친구 말은 제가 돌아서서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두우니까 저도 제 뒤에 있는 사람도 거무스름하게 보였겠죠. 그런 식으로 거무스름하게 보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은 서 있는 모습 같았다는 거죠. 적어도 휠체어를 탄 사람 같지는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친구 말이 거기 휠체어를 타고 올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 저도 그 말에 일어서서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기엔 확실히 그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진짜 휠체어 맞아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왜 바퀴 자국이 어디에도 없지? 그래서 저도 친구 말을 듣고 그 영감님이 계셨던 곳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도요. 그런데 거긴 친구 말처럼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우리 발자국 외엔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다면 일자로 2줄이든 4줄이든 바퀴 자국이 있고, 나갈 때 돌려서 나갔으니까 휠체어가 돈 자리엔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긴 그런 흔적도 없고 그냥 우리들 발자국만 있더라고요. 전 그때 아차 싶은데 목덜미부터 머리 위까지 그 피가 한 번에 올라오는 느낌? 그런 느낌 비슷하게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소름 돋는다고. 혹시 저보고 자기 놀리려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전 네가 오는 것도 몰랐다고. 절대 아니라고. 그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 영감님 앞만 생각해도 얼굴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분명 가차에서 얼굴까지 보고 얘기를 나누는데 말이죠.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도저히 낚시 못하겠다고. 저도 잘됐다 싶어서 그냥 가자고. 그래서 자리 정리하고 거기서 바로 나왔고요. 전 그 뒤부터 클럽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들 그 글이 올라오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도 그날 제가 본 그 영감님 정체가 귀신이든 뭐든 정확히는 몰라도 말이죠. 적어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붕어 촌장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물가의 흙, 자갈이 아닌 이상해야 늘 찰흙처럼 젖어있죠. 늪지 주변은 발이 깊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휠체어를 탄 영감님을 봤는데 휠체어가 왔다 간 그 어떤 흔적도 없었고, 그런데 친구 눈에 보였다는 그 서 있는 사람 같았다는 검은 형상, 그건 또 뭐였을까요? 그날 붕어 촌장님과 친구 둘 다 같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봤고 그 뭔가에 홀렸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우린 헛것을 보거나 듣는 걸 뭔가에 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아는 사람을 흉내내고 말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홀리게 된다면, 그럼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번 사연은 커피향 사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피향 사탕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런 커피향 사탕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90년 초 고등학생이던 저와 제 친척 형들이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3남 4녀를 두신 분이셨는데 고모들을 제외하고는 아버님들은 모두 익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 중 막내셨고요. 그리고 1년에 3번 익산에 계신 할머니 댁이자 큰 아버지 댁에 모였었는데요. 모이는 날은 음력 구정, 음력 추석, 그리고 음력 7월 7일 칠성제 날이었습니다. 모이기는 고모들 가족은 안 오고 남자 형제들 가족들만 모였었는데, 그때 할머니 댁이 과장 조금 더 보태서 산속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전엔 할머니 댁에 있는 곳에도 다른 사람들 집이 좀 있었다는데, 제가 컸을 땐 이미 산 아래에 그 마을을 이루고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죽으면 거기 산에 묻었기 때문에 할머니 집 주변에는 무덤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공동묘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할머니 댁에 좀 가기 싫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할머니는 고집이 진짜 굉장하셨어요. 아버지나 고모들은 할머니께 동네가 있는 아래로 내려가자고, 칠성제 때 모이는 것도 다른 날은 몰라도 오히려 구정이나 추석엔 안 와도 그날은 꼭 오라고 하실 정도라서, 그래서 아버지들은 모이는 거였고요. 어른들은 서로 가차에 있으면서도 자주 못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별말 없이 그때 그 7월 7일 전후로 날 잡아서 할머니 댁에 모였었고요. 그리고 하루 자고 오고, 그때 할머님은 다 큰 아들들인데도 그렇게 품에 두고 싶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달랐죠. 참 희한한 게 다들 낚시들을 좋아하니까
평소 휴일이면 사촌 형들하고 저수지로 붕어 낚시를 가곤 했었는데 그때 형들과 간 곳은 용화지라는 저수지였습니다. 그날은 할머님 댁에 모여서 이른 저녁 먹고 모두 낚시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른들께 어디로 이제 낚시 가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는데 할머님께서 그때 집에서 가까운 데 놔두고 왜 버스까지 타고 거기까지 가냐고 하셨었어요. 어딜 가나 잡지도 못하면서 괜히 멀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손주들 걱정돼서 하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그날 꿈자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집안 마당에서 이제 하얀 게 펄럭거려서 나가보니까 땅에서 둥둥 떠있는 남자가 하얀 옷을 입고는 서 있었다네요. 남자 얼굴은 눈알이 없이 검은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할머니께 말을 하는데 입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요. 특히나 할머니는 미신을 거의 맹신하는 쪽에 가까운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시니까 내심 불안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한참을 할머님께 말씀드리고 안심을 시키고 허락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계획대로 용화지로 갔었네요. 그날 늦게 출발해서 도착하고 준비를 하니까 날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케미 끼우고 대 들이우고 서둘러서 낚시를 했는데요.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는 물고기 치어들이 발밑에 얕은 물가까지 올라와서는 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몰려다니는 게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큰형이 언제 왔는지 조용히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낚시 안 하고 뭐 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계속 물고기 치어들 보면서 이제 고개 숙인 채로 이거 보라고 너무 귀엽다라고 말을 하는데 귀여워? 난 그것들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감정 없는 듯한 목소리? 차가운 목소리? 그냥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방금까지 옆에서 제게 말을 하던 큰형은 큰형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엔 그냥 물하고 풀뿐이고요. 그리고 다른 형들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요. 전 무서워서 바로 옆에 있는 큰형한테 갔고 큰형은 얼굴도 돌리지 않고 찌를 보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면서 웃는데 차마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겁쟁이라고 하거나 큰형이 할 말이 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하던 둘째 형이 우리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러댔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큰형은 저랑 있으면서 그 둘째 형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큰형도 부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셋째 형도 우리가 모인 자리로 그러고는 큰형에게 떡밥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진짜 빠르다고 방금 전에 떡밥 좀 있냐고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옆에 둔 가방에서 떡밥을 꺼냈는데 큰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떡밥을 들고 큰형한테 온 거였고요. 그러자 거기 있던 둘째 형도 놀라고 그렇잖아요. 큰형은 둘째 형이 왜 부르냐고 할 때도 셋째 형이 떡밥 가지러 왔었다고 할 때도 저와 그 자리에서 찌를 보며 앉아 있었으니까요. 큰형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면서 자리 정리하자고 해서 우린 각자 자리로 가서 그냥 낚싯대랑 장비들 쑤셔 넣듯이 가방에 넣고 큰형 자리로 다시 모였는데요. 그런데 큰형은 멍하니 그냥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접어들인 형 낚싯대 끝엔 반팔 남방이 걸려 있었고요. 당연히 온전하진 않고 많이 낡고 찢어진 그래서 이거 누가 이제 버린 거 그런 게 걸려 나온 거 아니겠냐고 형들이 얘기를 했는데 큰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조용히 형 옆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요. 거기엔 다른 옷처럼 보이는 조각과 사람 유골처럼 보이는 뼈가 물에 젖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놀라서 기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형제들 여럿이 함께 있어서 그랬는지 겁도 별로 안 나고 말이죠. 우린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수지를 나가자마자 그 낚시 가방을 들고 근처 공중전화를 찾기 시작했고요. 전화기도 한참을 걸어가서야 있었는데 그때 큰형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고 조금 지나서 경찰이랑 왔고요.
경찰은 큰형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았고 나중엔 경찰분들이 와서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경찰차 2대를 나눠 타고 할머니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줘서 경찰차를 타고 왔었고요. 그리고 우린 데려다 준 경찰분들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경찰차에서 내려서는 낚시 가방을 짊어지고 할머니 댁까지 올라갔고요. 들어가니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한잔하고 계셨고요. 할머님은 그러니까 아버지들 앉은 자리 옆에 앉으셔서 아들들 보면서 웃고 계셨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내일 점심쯤이나 올 녀석들이 일찍 들어온 걸 보시고는 적잖게 놀라시는 할머니, 저희는 거기 계신 어른들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었고 할머니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꾼 거였다면서 놀라셨었네요. 그게 할머니 말씀처럼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런 꿈을 꾸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때 다들 큰형이 뭐 보냐고 말 걸고 또 큰형이 둘째 형 부르고 셋째 형한테 떡밥 달라고 한 거, 그렇게 느낀 게 더 신기했었습니다. 정작 큰형은 자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형제들끼리 모두 뭉쳐도 누구도 밤낚시 가자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었네요. 이건 저와 사촌 형들이 실제 경험한 실화입니다. 커피향 사탕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할머니 꿈에 나타난 하얀 옷을 입은 남자, 그 남자가 큰형 자리에서 올라온 그 사체와 정말 동일 인물일까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는 왜 큰형인 척 흉내를 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에서는 매 익사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저수지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는 늘 조심해야겠죠. 실족사가 될 수도 있고 물놀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이야기는 커버베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커버베서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커버베서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여주에 있는 어느 저수지에서 10년 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름 장마철이 지나고 친구 둘과 셋이서 베스 낚시를 갔었는데 모두는 장마철에 출조를 못한 탓에 오랜만에 낚시를 한다는 즐거움과 기대의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다녀올까 하는 마음으로 여주까지 갔었고요. 처음 가는 필드, 우린 이것저것 천천히 골고루 던져봤습니다. 낚시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우린 장애물이 있는 곳에 베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채비 손실을 우려해서 비교적 장애물이 덜한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생명체가 있는 곳인가 싶을 정도로 입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우린 야간 낚시를 할 생각으로 갔기에 미리 가져간 김밥과 음료로 간단히 끼니를 때운 뒤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친구 중 하나가 뭐지? 무슨 소리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냐면서 괜히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 진짜 그 친구 말대로 무슨 뿍뿍하는 듯한, 물속에서 숨을 쉬면 그때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뽀로록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이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그 저수지엔 우리 말곤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낚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모두 잘못 들은 건 아니니까 그냥 날짐승 정도겠지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뭔가 큰 게 걸렸다면서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처럼 딸려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는 것도 물고기 같지가 않다고 하고 그냥 아주 묵직하고 무겁고 움직임도 없다고. 그러던 중 그 친구 로드가 부러지면서 채비도 터졌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린 처음엔 무슨 포대자루 같은 건가 했다가 그 낚시하면서 가끔 바닥에 깔렸던 그 비료 비닐포대나 그런 것들이 가끔 바늘에 걸려서 올라올 때가 있어서 말이죠. 낚싯대 부러진 친구는 투덜거리고 있고 우린 그냥 피식피식 웃는데 그때 또 히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떠오른 물체가 우리 쪽으로 오는, 확실히 흐르는 물도 아닌데
그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건 포대자루와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때 문득 그 스치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요. 바닥에 있던 비닐포대 같은 거라면 바늘에 걸려서 딸려오면 몰라도 그렇게 수면 위로 뜨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말이죠. 그때 누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우리 셋은 동시에 랜턴을 비췄었고 우리에게 오는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린 동시에 자지러지듯이 짧게 놀란 소리를 냈었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아마도 수중에 있는 그 수조 줄기에 걸렸든가 무슨 이유에서 떠오르지 못하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잠깐 당혹스러워하다가 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급차가 오고 바로 뒤를 이어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시신을 인양했고 저희는 간단한 몇 가지 질문에 조사를 받고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찝찝해서 더는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기로 하고 이동을 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익사했을 때 하늘을 보고 떠오르기도 하나? 모르지. 그렇지도 않을까? 우린 저수지에서 익사자를 봤을 때 자세히 보지 못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확실히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서로 의아해하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땐 열어놓은 썬루프로 뭔가가 확 들어올 것만 같아서 썬루프까지 닫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낚싯대 부러진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전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앉은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나 봤어. 자세히 봤어. 친구 말은 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익사를 했는데 처음 떠올랐을 때 시신이 얼굴이 창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어두운데 라이트로 빛을 비춰서 잘못 본 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때 우릴 보고 웃고 있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확실히 그때 제가 본 모습도 그 시신은 친구 말처럼 우릴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소름이 돋고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낚시를 더 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우린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시신의 얼굴이 말이죠. 커버베서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놀랄 경험은 하셨네요. 물가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이 낚시하는 친구가 한 마리 생각났는데요. 우리나라 저수지 물 빼면 적어도 사체 한 구씩은 나올 거라는 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배님들, 귀신은 정말 보는 순간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걸까요? 여기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어느 낚시꾼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특징을 발견하기 전까진 그냥 볼 땐 구분하기 힘든 건가 싶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저랑 같이 낚시를 하는 친구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거의 반무당이거든요. 사실 가짜 무당짓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왜 반무당이냐? 보기만 봐요. 네, 보기만 봐요. 다른 건 없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낚시를 갔었던 소리쥐였다는 거. 그게 그 친구가 나이 30대였다고 하니까 20년 조금 더 됐겠네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낚시라면 그냥 틈만 나면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했다고 그래요. 한창 때니까.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던 시기 소리쥐의 갓날이었다는데 말이죠. 코너를 도는 쪽에 그 등 뒤는 직벽이고 아주 좋더래요. 경치도 낚시하기도.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좀 지나서 그 친구가 낚시를 하는 곳 옆에
대략 10m 되려나? 그쯤에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아. 무슨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쪽에서 이게 평소에 맡아오던 그냥 단순한 물냄새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쯤에서 그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 둘씩 천천히. 그리고 자기가 있는 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쪽에만 물안개가 올라오더래요. 그걸 본 그 친구는 이거 심상치 않다, 이상하다. 그렇게 낚시를 했어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은 없고,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거죠.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로만 듣던 그걸 지금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도 그냥 두고는 바로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왔대요. 그러고는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차에 좀 있다가 아침에 날이 완전히 밝아진 뒤에 그 두고 온 장비는 챙겨야 하니까 그거 가지러 다시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낚시하던 자리 밤새 물이 차올라서 흔적도 없이 잠겨 있더래요. 그거 보고 드는 생각이 만약 밤에 나오지 않았음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그 영가들을 봐서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근처 가게에서 술이랑 먹거리 좀 사서 그 근처에 두고 왔다는 말까지. 그리고 한 번은 제 방에 아주 멋진 낚시터가 한 곳이 있는데 거기 주변으로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장소는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거기가 붕어든 백스든 워낙 유명해서 어디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곳이에요. 거기서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가면 제 방이 나오고, 그리고 제 방 거의 끝쪽까지 가면 무덤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그 친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낚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면 늘 그쪽에서 낚시를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날도 거기서 낚시를 한 거죠. 밤 12시 좀 넘어서였다고 그래요. 그 친구 자리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제 방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거기 끝나는 지점에 좀 떨어져서 산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람이 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곤 그냥 소리 없이 자기 뒤쪽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뭐 신경 쓸 일이 없죠. 그 친구도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일 보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서 뒤에 목덜미부터 머리끝까지 삐쭉 서는데, 거기 제 방 끝에서 산으로 가려면 안쪽으로 들어간 곳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그때 물이 만수라. 제 방 끝쪽에서 그 산길까지는 물이 차서 올라와 있었고요. 수심도 깊어서 사람이 그냥 건널 수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 아, 내가 또 본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면 그냥 그렇구나 하겠는데 물가에선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멀리, 아주 멀리 불빛이 몇 보이더래요. 여기선 안 되겠다, 가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짐 정리하고 슬슬 제 방을 따라서 내려갔는데요.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게 낚시하거나 야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구조대랑 경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하고 보려다가 좀 전에 자기 뒤로 지나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람들 맨 앞에 있는 게 보이더래요. 뒷모습이 딱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거 보고 그땐 또 아, 사람이었구나, 괜히 쫄았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옷도 성취하는데 물에 푹 젖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거를 올린 건가 싶은데 눈으로 볼 땐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은 또 젖어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물에서 건진 사람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옷이라도 덮어주던지 무슨 주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듯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속에서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런 말들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물에서 시신항구가 나왔는데요. 그 시신이 입은 옷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입은 옷하고 같더래요. 그제야 그 친구는 눈치챈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놀라서 거의 반 생각 없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그러니까 자기 뒤로 지나간 사람이 시신이 옮겨질 때 같이 돌아서는데 그때 얼굴을 처음 본 거죠. 이 친구도. 그 사람 얼굴이 반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볼 땐 몰랐었는데.
그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친구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물가에서 혼자 있을 땐 솔직히 귀신보다 사람이 다가오는 게 더 무섭다면서 말이죠.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오, 처음 경험한 그 얘기. 어쩌면 오히려 귀신들 덕을 본 거네요. 그런 일 없이 낚시하다 잠이라도 들거나 물이 차올라서 길이 끊어지면, 저도 낚시하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가 수위 변화가 좀 잦은 곳이었어요. 거길 모르는 처음 온 사람이라면 물이 빠졌을 때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물이 차오르면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익사한 사고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럼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낚시할 땐 귀신보다 사람이 다가오는 게 더 무섭다는 말. 이건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무섭진 않은데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외진 곳인데, 알려지지 않아서 낚시꾼도 없는 곳인데, 뭐 다른 이유로 각자의 사정으로 장소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선 경계를 하게 되죠. 적어도 귀신이 술 먹고 저한테 땡깡을 피운 적은 없거든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이런 말 아시나요?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겠냐고 늘 묻고 있다는 말. 죽음, 그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래서인지 죽음을 생각하면 욕심도 많이 줄고 확실히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메탈스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메탈스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메탈스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경험한 곳은 우거진 숲에 사람보다 귀신이 많다는 깊은 산속도. 무성한 잡초가 있고 땅처럼 보이지만 실은 늪지인 음침한 저수지도. 수신 변화와 물흐름이 급해 사람이 자주 빠져 죽는 계곡도 아닌, 라고 건물들로 둘러싸인 도심 속을 흐르는 강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가로등도 밝은 그런 곳. 그래서 거기 밤에도, 물론 낚았진 않지만요, 밤에도 주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곳이죠. 전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밤낚시를 즐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가 2013년인지 2014년인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잠시 지방에 내려갔다가 왔고 올라오자마자 그 친구랑 밤에 으로 같이 베스 낚시를 간 거죠. 그 시기엔 주변이 다 얼어붙어서 얼음판인데 그 정수 처리된 물이 나오는 거긴 따뜻한 물이 나와서 유일하게 얼지 않은 곳이거든요. 물론 거기도 물 나오는 일정 구간 외엔 다 얼음이고요. 어쨌든 낚시를 하려고 그쪽으로 가는데 가면서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거기서 혼자 밤낚시를 하는데 그 주변엔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더니 오렌지색 불빛이 3개가 보이더래요. 그건 자기 얼굴 정면으로 가까이 떠 있었는데 움직임도 없고, 먼 하늘이 아니라 얼굴 정면 몇 미터 정도 앞에 말이죠. 그리고 사극에서 나오는 것 같은 나룻배라고 하죠. 나무로 만든 그 작은 배. 그 배에 노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암만 안개 속을 뚫어져라 봐도 배 비슷한 것도 없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주변은 다 얼어붙어서, 그래서 그 친구는 겁나서 그냥 바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랑 낚시를 가는 그날까지 밤낚시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요. 처음엔 그 말을 들을 때 한참을 웃었어요. 같이 밤낚시하고 싶었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친구는 진지하다는 거, 진짜 봤고 진짜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자리에 도착. 주변은 물 나오는 것 외엔 다 얼음, 그리고 짙은 안개까지 피어올라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겨울 낚시 진짜 춥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낚시를 하다 보니 릴이며 낚싯대며 얼음이 붙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 갈까 하는데, 그때 제 눈앞에 오렌지색 불빛 3개가, 친구도 같이 본 상황. 저거 보여? 저거?
친구는 그때 흥분해서 자기가 전해본 게 저거라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게 뭔가 하고 보는데 그건 친구 말처럼 정면으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움직임도 없이 그 밝기만 살짝 변하는데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나룻배 노젓는 소리. 친구도 그때 같이 듣고 그때 소름이. 저흰 그 소리 듣고 바로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서 아래를 봤는데 밤 안개가 장관이더라고요. 겨울에 거길 그렇게 다녔어도 새벽도 아닌데 밤 안개가 그렇게 짙게 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이 온통 얼음이니 당연하겠지만 앞만 봐도 말이죠. 배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소리를 낼 만한 건 주변에 없었다는 것. 물론 안개가 짙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땅 가차이에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렸는데 그 주변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랑 전 소름 돋는다고, 이상하다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빠른 걸음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게 잊혀질 때쯤 봄이 오고 얼음도 녹고 다른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때 지역신문에 나오기까지 했었는데 겨울 내내 그 얼음 밑에 있었던 것 같은 여자 사체가 발견됐다고요. 부패가 엄청 심한 상태였다고. 그리고 발견된 위치는 정확히 저랑 제 친구가 낚시하던 자리 바로 옆. 그 오렌지색 불빛 3개와 배 노젓는 소리가 들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낚시를 갔던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진짜 많이 놀랐었는데요. 저랑 제 친구가 그때 이상한 걸 보고 들은 걸 얘기한 장소 구체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서 겨울 내내 얼음 밑에 있던 여자 사체가 나왔다니까. 그날 밤 저희가 거기서 낚시할 때 그 여자 사체도 저희 옆 얼음 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메탈 스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있는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저기서 겨울에 익산 사체가 나오. 안타깝죠. 그런데 메탈 스프님과 친구가 봤다는 그 오렌지색 불빛과 노젓는 소리는 뭐였을까요? 혹시 이것들은 겨울이 지나고 알게 된 그 안타까운 사건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살면서 여러 이유로 기억에 남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속 장소가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곳이라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 반대라면? 이번 이야기는 모태낚시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모태낚시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모태낚시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5년 전쯤이니까요. 부모님께서 낚시를 무지 좋아하셔서 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낚시를 접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인 건 30을 좀 넘은 나이부터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쯤엔 그냥 부모님이 낚시를 가시니까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때 간 곳이 민물참깨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경기도에 있는 수로였습니다. 그리고 거긴 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참개든 잉어든 뭐든 그냥 손으로 잡는 모습이 방송에도 나온 곳입니다. 그 낚시를 하는 수로까지는 좁은 비포장도로 하나뿐이라서 차를 세워두고 20분? 30분? 그 정도 낚시 가방과 그 낚시 의자를 들고는 걸어서 들어가야 했는데요. 수로까지 가는 길 주변에는 온통 커다란 마시멜로 비슷하게 생긴 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 허옇고 동그란 것들이 논 위에 쌓여 있어서 농촌 마을이구나 하고 누가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가족은 느지막이 출발해서 거기서 김밥 등 간단하게 저녁을 때우고 밤낚시를 하다가 다음날 점심 전에 집으로 갔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해가 지려고 막 폼을 잡을 시간이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진 사람들이 많았고 해가 질 무렵부터 하나둘 자리를 뜨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다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전에 저희 가족이 일어날 때면 거의 몇 미터 간격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그려졌던 곳입니다. 제가 그 이상한 경험을 한 날도 마찬가지. 저녁 가까이 도착을 해서 김밥 먹고 부모님은 대낚시를 하시고 민물참깨는 그 자리에서는 안 나오고 그 건너편 아래쪽에 많기 때문에 참깨 낚시를 하러 맞은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엔 거기 진짜 참깨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거진 다 가서 그 동네에 이제 낚시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참깨 낚싯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랑 미끼도 따로 팔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붕어 낚시의 재미를 몰라서 그냥 던지면 나오는 수준의 그 참깨 낚시가 더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참깨 낚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참깨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보다 반도 안 되는? 아니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거의 안 잡힌다고 봐야 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경험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나올 때거든요. 시기가. 이상하네, 왜 안 나오지? 전 이상하다 하면서 부모님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주변을 봤는데 그날은 거기 저희 가족만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평소에도 밤엔 사람이 많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담배 한 대 태우고 물가로 쓱 내려갔는데 그리고 다시 참깨 낚시하려고 바닥에 내려놓은 낚싯대를 잡으려는데 그때 달빛의 밝은 수면 바로 아래 그 물속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전 그때 진짜 순간 깜짝 놀라서 무슨 비명 이런 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목덜미부터 정수리까지 그 혈압이 오른다고 해야 하나? 순간 피가 쏠리는 느낌이기도 하고 쥐가 나는 느낌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는데요. 몸이 굳거나 하는 건 아닌데 소름이 쫙 돋고 그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그래서 전 다시 눈을 강하게 감았다가 다시 떠서 봤는데 확실히 수면 아래 그 바로 아래 물속에서 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제야 전 비명을 지르고 뒤로 넘어졌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도 무슨 일이냐고 큰 소리로 물어보셨고요. 전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더듬어지면서 이 목에서부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평소엔 귀신이니 뭐니 이런 거 절대 안 믿고 뭐 있어도 그게 별건가 했었는데 그땐 정말이지 그건 정말 직접 경험을 해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설명이 힘드네요. 그때 기분이 이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물속 여자는 저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었고 물속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인데 그때까지도 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네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멀어지던 물속 여자는 점점 더 멀어지더니 나중엔 아예 보이지 않게 됐는데요. 그제야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맞은편 위쪽에서 낚시를 하시던 부모님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을 하시면서 오셨었고요. 전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순간부터 전 바보가 됐습니다. 부모님의 어리석고 겁 많은 바보 자식. 단 몇 시간 동안만요. 그렇게 싱겁다는 듯 웃으시면서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고 저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자리 정리하고 부모님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리고 저도 붕어 낚시로 이제 장비를 바꿔서 부모님 곁에서 낚시를 했는데 계속 그 물속에서 본 여자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자리를 지키다 보니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 하나둘 낚시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랑 여자의 놀란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려온 자리는 제가 좀 전까지 참깨 낚시를 하던 그 아래 자리였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버지는 뭔가 싶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긴 여자 사체가 뻘 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엔 참개들이 달라붙어 있었고요. 저랑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때 느낌이 제가 새벽에 본 여자, 물속에서 저를 쳐다본 그 여자가 그 여자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입이 근질거려서 아버지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괜히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실까 봐요.
어쨌든 그때 자리 지키시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버지는 들어서 좋을 거 없다고 말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그날은 그만 자리 정리하자고 이제 말씀하셔서 다른 날보다 일찍 집으로 왔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 뒤로는 그 수로행 가지 않았고요. 그래도 원체 낚시가 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좀 지나서 가긴 했는데 나중에 갔을 때도 그 참개가 잘 나오는 그 자리인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 심리적으로 그래서인지 붕어 낚시만 하다 왔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아직도 생생하고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날 물속에서 저를 쳐다보던 그 물속 여자의 시선이 말이죠. 모태 낚시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낚시를 하면서 몇 번 봤었거든요. 제 경우 그 느낌은 무서움보다는 확실히 놀랐다는 쪽이고 나중엔 측은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그 망자의 사연이야 어찌되었든 불쌍하거든요. 그런데 제보자님과 같이 낚시하는데 물속에서 쳐다본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도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밤에 저수지에 가본 경험 있으세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외엔 인공적인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저수지면 밤하늘 아름다움이 더 제대로죠. 그런데 아름다운 밤하늘 별들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이번 괴담은 괴담록 시청자라고만 밝힌 마선생님께서 지인들과 낚시를 하다가 직접 경험한 기묘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마선생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선생님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생님이 극일 근무를 한 건 10년 조금 더 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30대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마선생님은 주말이면 거의 유일한 취미인 루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같이 낚시를 즐기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낚시 잘 된다고 소문난 곳들, 낚시 명소라고 소문난 그런 곳들을 돌아다녔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캠핑 시설이 있으면 캠핑을 하고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을 하고 뭐 이도저도 없으면 노지 캠핑을 하면서 1박 2일을 정말 알차게 즐겼었다고 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그렇게 알차게 즐기던 그 시절 한창 더운 7월 바로 그때 주말에 낚시를 가서 경험한 일이라는 거죠. 기묘한 경험을 했던 그곳은 지금은 호수공원처럼 개발이 돼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 단위나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 되었지만 그 기묘한 경험을 했던 당시엔 숲이 우거지고 인공 조명도 하나 없는 인적이 드문 대형 저수지였다고 하는데요.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저수지 들어가기 전에 추어탕집이 있더래요. 가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하시는 작은 가게였고 그때 손님은 마선생님 일행뿐이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낚시 얘기하는 걸 들으셨는지 낚시하러 왔어? 라고 짧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선생님 일행들은 할아버지 사장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제 그렇다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냐고 물었는데 그냥 가. 요즘 여기 안 좋아. 할아버지 말씀이 요 근래 저수지 그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만 며칠 전에는 익사한 여자 시체가 발견됐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산 돌아서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낚시는 잘 된다고. 그런데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가 여자 시체가 나온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주방에 계신 할머니께서 뭔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을 들은 뒤에 주방을 한번 보시더니 하시던 말씀을 멈추셨다는데요. 열린 가게 문으로 밖을 보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부채질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게를 나서는데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수지 안쪽 산 돌아서는 곳엔 가지 말라고요. 일행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네네 하면서 이제 웃고는 가게를 나와서 낚시를 하려고
계획한 포인트로 향했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은 개뿔,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모두는 그때까지 강이며 저수지며 여기저기 결코 적지 않은 곳들에 갔었는데요. 간 곳들 중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들도 있었고 폐가나 흉가가 있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들도 있었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걸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당연히 모두 웃고 넘어갔다는 거죠. 아니, 뭐 귀신이 나오면 오히려 사진 찍고 돈 버는 거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답니다. 원래 낚시 캠핑을 생각한 자리는 그 저수지 초입에 주차를 한 뒤에도 한참을 걸어서 들어가야 했다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그곳이 할아버지가 말한 그 산 돌아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다는 그곳. 도착하기 얼마 전 여자 시체가 나왔다는 그곳. 가기 전에 사진으로 볼 땐 주변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할아버지가 말한 곳이구나, 그곳이구나 하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곳은 쭉 이제 물가 옆으로 이어진 산 옆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이 절벽처럼 바뀌면서 튀어나와서 그 이상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없는 곳이었고, 그 길 끝나는 곳은 루어 낚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봐도 포인트가 그림이구나 할 정도로 이제 좋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이제 민물 비린내가 풍겨오는데, 사실 바다 특유의 냄새처럼 민물도 그 특유의 비릿한 그런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냄새가 있는데 특히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그 민물 비린내가 심하게 나면 물고기가 많아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낚시가 잘 될 그 징조라고도 하거든요. 뭐 그게 100%다 맞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마 선생님 일행들도 물고기가 이제 많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오늘 낚시 잘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싱글벙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들뜬 일행들은 멋진 경치와 포인트에 감탄하면서 야영하기 위해서 텐트 칠 자리를 찾아봤는데, 마침 누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었는지 건초까지 깔아둔 평탄 작업이 잘 된 평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빠르게 그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 치고 테이블도 깔고 이것저것 미리 준비를 해두고 낚시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예상한 것처럼 그리고 소문처럼 물고기가 잘 나오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모두는 텐트로 모여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간단하게 저녁 준비를 하는데, 민물 비린내가 엄청나게 풍겨오더랍니다. 좀 전보다 더 강하게. 진짜 과장 좀 더 보태면 그 수산시장 비린내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후각이 이런 냄새들은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뭐 어떤 냄새든지, 뭐 향수 냄새도 처음에만 그렇고 그 물비린내도 똑같은데, 마 선생님 그 일행들도 아마 물비린내에 익숙해져서 무뎌진 상태였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더 강한, 좀 전보다 더 강한 그런 물비린내가 풍겨왔다고 해요. 그와 동시에 맑았던 하늘에서 비까지 내리고, 그리고 무슨 태풍 버금가는 강풍이 불어오는데, 이건 낚시는 둘째치고 텐트까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이라 그곳에서는 도저히 야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리 걷고 비 쫄딱 다 맞으면서 왔던 길로 다시 그 차가 있던 곳으로 걸어갔는데, 그렇게 걷고 있는데 비는 점점 더 강해져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들이붓는 것까지 바뀌었다는데요. 비 엄청 오면 앞도 뿌옇게 되고 시야가 나빠지잖아요. 그 정도로 비가 엄청 내리는데 물가 쪽을 보니 뭔가 하얀 그 무리를 둥둥 떠서 움직이는 그 하얀 물체가 보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행들을 따라 같이 흘러서 움직이더랍니다. 처음엔 비가 그 물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인 줄 알았다는데, 그럼 수면 위에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특정 거리에 있는 그곳에만, 그 특정 위치에만 하얗게. 그런데 또 그게 마치 일행들을 따라오는 듯 일행들이 걷는 그 같은 속도로
일행들 옆에서 흘러가더라는 거죠. 거리도 뭐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걸 처음 본 사람은 맨 앞에 가는 그 친구였다는데 모두에게 그걸 알려줬고, 그리고 그걸 본 모두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뭐 어떻게 꼭 사람이 물 위에 누워서 떠 있는 것 같냐. 뭐 이런 대화들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 선생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비가 막 쏟아 붓는데 그 빗소리 사이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그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느껴졌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영화에서 보면 주문을 외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또 뭔가 서글픈 듯한 느낌이 들고, 처음엔 비도 오고 몸도 젖고 기분 탓이겠지 했는데 앞서가던 친구가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냐면서 말을 하는데요. 마 선생님이 느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일행들은 서로 나도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때 맨 앞에 걷던 그 마 선생님 앞에 있던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냐고 처음 말한 그 친구, 물 위에 떠있는 그 하얀 걸 처음 본 그 친구가 이번에는 슬쩍 고개를 돌려서 물 쪽을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참 그것을 보던 그 친구가 갑자기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야, 뛰어! 맨 앞에 있던 그 친구는 그 말을 한 뒤 바로 막 내달리기 시작했고, 마 선생님과 그 나머지 일행들도 그런 친구의 말과 모습에 같이 막 달리고, 모두는 그때부터 차가 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달렸고, 맨 앞에 있던 친구는 바로 차를 몰고 거기에서 나가자고 했다는데요. 그땐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없었고 이상한 분위기에 휘말린 듯한 느낌? 하여튼 묘했다고 해요. 그때 마 선생님은 사실 그 몸이 비에 홀딱 젖었다고 해도 한여름인데 이상하리만치 그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춥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닌 진짜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모두는 차를 끌고 한참을 가다가 그 큰 도로에 있는 모텔에서 멈췄다고 하고요. 그 모텔에서 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고 옷들 갈아입고 맥주 한 잔들 하면서 이제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친구 말이, 그 제일 앞에 가던 달리라고 했던 그 친구 말이 어떤 여자가 또렷하게 자신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뭐지 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부르더래요. 그건 서글픈 느낌이 드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멀리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고요. 그 느낌이 전해지는 곳이 물 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 쪽을 봤더니 그 계속 물 위에 떠서 일행들을 따라오던 그 하얀 거품 같은 거, 그 하얀 물체, 마치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양으로 그 일행들을 따라오던 그거, 그게 어느새 아까보다 더 땅에 가까워졌는데 흐릿하지만 분명히 그 하얀 것에는 마치 검은 수초 비슷하게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이 있는 아주 하얀 얼굴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몸에 붙은 채로 수면에서 90도 수직으로 꺾어서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래요. 그게 아직 사람 얼굴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그게 뭔가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려는 그때 그 친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가지 생각. 그 생각에 그 친구는 온몸이 떨렸고, 생각이 떠오르는 동시에 그게 창백한 사람 얼굴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 모두에게 달리라고 했다는데요. 그 떠오른 생각이라는 건, 루어 낚시를 하면 물속에 미끼를 던지고 낚싯대와 릴로 미끼를 움직이기 때문에 루어 낚시를 잘하는 분들이라면 그 물속 장애물이라든지 물이 흐르는 방향과 속도라든지 물속 환경이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이 흐르는 방향은 까지만 말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모두는 그 말만 듣고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때 물이 흐르는 방향은 그 하얀 그게 떠내려가는 반대 방향, 즉 마 선생님과 일행들이 가는 길,
그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는데요. 이해되시죠? 그건 떠내려가던 게 아니라 자력으로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 선생님과 일행들도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평탄 작업이 된 곳, 텐트 쳤다는 거기, 평탄 작업을 하고 건초까지 깔려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전에 여자 시체가 나왔다. 거긴 높은 확률로 그 시신을 수습한 자리였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고, 어쨌든 그런 일을 경험한 뒤 마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 뒤부터 귀신 같은 게 어딨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데 말끝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모텔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도중에 그 처음 물 위에 뜬 하얀 그걸 본 친구, 그 친구 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다고 하는데요.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진 멀쩡한 타이어였는데 타이어 측면이 부풀어서 타이어가 터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타이어 터진 그 차, 그 맨 앞에 갔다는 그 친구, 그 차 트렁크에 실은 게 텐트 칠 때 그 바닥에 까는, 그래서 그 건초와 닿는 그 방수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수포에는 건초들이 붙어 있었고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랬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평탄 작업하고 건초 깔아둔 자리며 타이어니 뭐니 다 그렇다고 치고 귀신 얼굴을 봤다는 그것도 혼자 봤다고 하니까 그냥 접어두고, 그날 한 명이 아닌 거기 있었던 모두가 본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게 일행을 따라오는 듯 물 위에 떠서 흐르던 그 하얀 물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그냥 모두가 동시에 느낀 단순 착시였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브라운 송어라고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만, 그것도 소양댐 아래 일부 구간에서만 잡을 수 있는 어종인데요. 낚시하는 곳 경치도 좋고 물고기 힘도 좋고 또 그 잡는 재미도 있어서인지 요즘엔 브라운 송어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더라고요. 대략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많진 않았는데 지금은 한 몇 배로 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저랑 그 브라운 송어 낚시 동출을 하고 있는 만달님께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전 미신론자입니다. 물론 귀신 같은 것도 믿지 않죠. 아니, 믿지 않고 있었죠.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요. 전 그 춘천의 콧구멍다리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주로 새벽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자세히는 새벽 3시나 4시쯤 출조를 해서 해가 뜰 무렵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거 보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 만족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식이죠. 물론 낮에도 시간이 허락하면 즐기고 있지만 주로 새벽에 낚시를 하고요. 낚시는 웨이더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낚시를 즐기고, 주 종목은 브라운 송어인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다른 루어 낚시도 하긴 하는데, 브라운 송어 낚시를 하는 곳이 집에서 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도, 그것도 소양강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브라운 송어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잡히건 안 잡히건 조가를 떠나서 정말 멋진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를 하는 거긴 아주 차가운 소양강댐 물이 바로 타고 오는 그 본 줄기라서 여름낮에 물속에 들어가도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송어 낚시가 가능한 곳이에요. 브라운 송어도 그래서 살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게, 거기 댐 방류를 할 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갔더라도 수위가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댐 방류 방송을 라인 전체에 거쳐서 하긴 하는데 방류 시간대가 바뀔 때도 있고 낚시에 심취해 있다 보면 가끔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위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때 망설임 없이 바로 나와야 하고요.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고 물살이 정말 빠르고 강하거든요. 그리고 수위도 들쑥날쑥이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도 많아서 처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엔 다행히 듣지 못했지만 그런 이유에서 예전엔 사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송어 낚시를 겨울 낚시로만 생각을 하는데 송어가 차가운 환경에서 살아서 그 관리터는 좀 더 관리가 쉬운 겨울에 오픈을 하는 거고, 소양강에 사는 노지송어들은 늦봄이나 가을에 힘도 가장 좋고 잘 나오거든요. 오히려 겨울엔 낚시하는 사람도 힘들고 물고기도 잘 안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겨울보단 오히려 여름에 더 잘 잡히고요. 그래서 그날은 한 10년 좀 넘게 함께 낚시를 한 친구랑 같이 여름 더위도 식힐 겸 브라운 송어 밤낚시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친구가 브라운 송어는 처음이라 알려주기도 할 겸 기왕이면 사이즈급으로 손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송어가 조금이나마 잘 나오는 곳에서 밤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전 그날 확실하게 그 친구에게 이제 손맛을 보여줄 생각과 희망과 기대로 몇 시간 정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여기저기 조건들을 보고, 친구들과 같이 낚시하려는 장소는 물고기들 예민해질 수 있어서 송어를 잡진 않았고요. 그냥 수온이라든지 수위 정도 확인하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낚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송어는 그 치는 입질이라 좀 해본 사람은 입질 혼동이 거의 없는데 입질이 정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위는 오전 방류를 앞둔 시점이라 거의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라 녀석들이 있는 곳이 뻔한데 그런 곳도 몇 곳 던져봐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있는데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관절마다 쑤셔오는데 너무 피곤하고 잠깐 앉아서 캔커피 마시면서 그 잠깐 사이에 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깜빡하고 졸았는데 친구가 깨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친구가 와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옆에 있던 사람 어디 갔냐고 하더라고요. 낚싯대 들고 저쪽에서 이제 걸어오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더라는 거죠. 전 그 말 듣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라고, 무섭게 왜 그러냐고 그런 거 없이 친구한테 그냥 거기서 바로 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저를 깨우기 전 일입니다. 제가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 낚시를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누군가는 제게 "너 또 왔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당연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사람은 저 외엔 없었고요. 그때부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절도 쑤셔오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근처 바위에 앉아서 친구랑 마실 생각으로 가지고 간 그 캔커피를 마시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남자가 뒤에서 제 머리를 끄집어 당기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그냥 순간적으로 전 고개가 뒤로 꺾여서 그 남자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절 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가려고 저항을 하고 나 이 새끼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또 그 남자한테 주먹질을 하는데 주먹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힘없이 휘두르는 느낌만 든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목소리가 남자라서 남자라고 하는 건데 얼굴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 사실 그 모습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힘들 정도라고 하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막 끌려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깨운 거죠. 그리고 이게 꿈이었나 하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비몽사몽한데 친구가 곁에 있던 사람 어디 갔냐고, 자기가 잘못 본 건가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혼자 낚시하려고 물가로 가서 채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어디서부터 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친구 보고 그냥 돌아가자고 한 거였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사정 설명도 할 겸 있었던 일을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돌 끝부분에 걸쳐서 자듯이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같이 왔나 했었고요. 친구랑 전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진짜 뒤도 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 그게 따라오는 기분까지 들고 말이죠. 이후로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여럿이 같이 가기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하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랑 제 친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그날 기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럿 있어도 살떨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만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곳은 저도 가끔 혼자 가는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같이 간 사람 중에는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만달님과 친구의 얘기 듣고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낚시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납니다. 가위에 눌렸다면 혼자 경험했어야지 친구까지 뭔가 본 것 같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거 그냥 한 사람은 가위에 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우연히 뭔가를 잘못 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귀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야기는 제보자가 둘입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한 분은 낚시 때문에 알게 된 블로거 네네님과 다른 한 명은 함께 낚시를 하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명계지 관련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블로거 네네님과 지인의 이야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네님 블로그에서 확인을 한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댓글 하나 띄워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아는 분들이 많은 분이신데 제 기억으로는 낚시 방송에도 나오셨던 낚시 쪽에서는 유명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분께서도 우리나라 이곳저곳 낚시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날 명계지에서 밤에 낚시를 하시다가 밤에 저수지로 몸을 던지는 여인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이었으면 물에 빠질 때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테고 여러가지 이상한 점들이 많으셨으니 네네님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댓글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님은 낚시도 정말 오래 하셨고 어종도 그냥 안 가리고 민물 바다 그냥 막 다 잡아내시는 베테랑 낚시꾼이신데요. 이분이 또 겁이 없으십니다. 뭐 저랑 거의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이게 거의 10년 전쯤 얘기인데 낚시를 가신 그날 물고기도 잘 잡히고 경치도 좋고 해서 낚시 삼매경에 빠지셔서 뭐 귀신이 나타났어도 귀신을 보거나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님 이분이 이만큼 겁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죠. 이날 낚시 다녀오신 이야기를 올리셨더니 걱정하는 댓글들과 지인들 전화와 문자가 장난 아니셨다고 하십니다. 위 댓글처럼 그곳에서 귀신을 목격하신 분들의 목격담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전화까지 하셔서 거기 다시는 가지 말라고, 거긴 매스컴이나 이야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자 물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아는 분은 다 아는 곳이라고 진짜 강하게 주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었는데 아직 매스컴바를 받지 못해서인지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자료라고 하면 뭐 귀신 목격담이나 괴담 정도일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낚시를 하면서 좀 위험한 곳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물도 맑아서 힐링을 하면서 낚시하기 좋은데 실족을 해서 물에 빠지면 올라오기 힘든 그런 직벽 구조로 된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보를 해주신 네네님 블로그 댓글들을 보면 귀신보다는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더 많았었고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 명계지에 대해서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13년 7월이었다고 합니다.
네네님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그 말씀과 정말 똑같은 그런 목격담을 해줬습니다. 거기 귀신 나온다던데 아는 거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게 전부이고, 댓글이나 네네님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이 친구는 작은 음식점을 하는 친구인데 춘천은 밤 늦게까지 하는 음식점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리가 밤 10시면 벌써 어지간한 음식점들은 문을 닫습니다. 그중 이 친구는 저녁 시간 끝나면 문 닫는 피플이라서 평소에도 저와 밤낚시를 자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신이 귀신을 봤었다면서 해준 얘기입니다. 때는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쯤이라고 날짜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토요일은 낮까지만 하고 일요일은 장사를 쉬는 친구라서 토요일 낮에 가게 문 닫고 같이 낚시하는 친구 만나서 명계지라는 곳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거긴 베스 낚시도 잘 되는 곳이고 경치도 좋다고 해서 좀 거리가 있었지만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겸 겸사겸사 갔었다고 해요. 아침 피딩까지 보고 일요일 낮에 올라올 생각으로 이것저것 싸가지고 친구 한 명과 함께 갔었답니다. 도착해서 낚시를 하려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래요. 그래서 위험 구간을 미리 받으려고 빠르게 주변 스캔하고 친구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자고 정한 뒤 낚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둘러볼 때부터 수문 같은 곳이 눈에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게 다른 대형 저수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위 관리를 위한 별다를 것 없는 수문 관리소 같은 곳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질수록 굉장히 스산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같이 간 친구가 저녁을 먹은 게 체했는지 낚시를 하면서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더래요. 그래서 기분도 그렇고 낚시 접고 그냥 다시 가자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냥 오긴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차에서 잠시 쉬겠다면서 차로 갔다고 해요. 달도 보름달에 완전 환하고 물에 비친 달도 예술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낚시보다는 밤하늘 달 보고 달빛 야경도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데 그때 밤하늘 달을 다시 올려다 보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수위 조절을 위한 수문 관리 건물 꼭대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 쪽을 바라보다가 불로 뛰어들더래요. 처음엔 사람이 뛰어내리나 싶었는데 입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미끼를 던져도 퐁당 하는 소리가 울릴 정도로 들리는 곳인데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면 위에 어떤 파장도 없고 잔잔했답니다. 순간 지인은 비명을 질렀고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 쪽으로 냅다 달렸는데,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달려오고 있었다고 해요. 꿈에서 이상한 여자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친구 비명소리가 들려서 친구한테 달려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둘은 그냥 그 길로 바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한동안 밤낚시는 하지 못했었다네요. 지금요? 지금은 밤낚시 잘 다녀요. 그래도 외진 곳에서 하는 밤낚시는 좀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그 뒤로 이 둘은 명계지는 근처도 안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멀어서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진짜 신기한 게 댓글에 달린 내용을 모르는 친구인데 어떻게 댓글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걸까요?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자던 친구는 어떻게 그 순간 동시에 그런 악몽을 꾸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